안녕하세요. 취향을 공유하는 책친구 일요책방입니다. 저는 일요책방의 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네, 사실 지금 좀 늦은 밤에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정용 크로마키를 이렇게 뒤에 딱 펼쳐. 사실 저희 지금 가족이랑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ASMR은 아닌데 살짝은 좀 조용히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러분이 이 현대 세계, 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주제 혹은 이 전 세계를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눈이나 시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이런 말들 사실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뭔가 변동하는 시대, 굉장히 변모하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도움을 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어도 되나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란 책은 사실 꽤 두껍습니다만, 두꺼운 책을 항상 쓰는 저자 유발 하라리의 책입니다. 플레임은 유발 노아 하라리고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 두 권의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빵 떴고, 뭐 꼭 우리나라에서만 막 떴다고 좀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받고 있는 역사학자이고, 전 분야를 좀 종횡무진 아우르면서 큰 그림을 제시하는, 뭐 소위 빅피처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좀 탁월한 역사학자,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용도사의 첫 번째 독서 포인트, 유발 노아 하라리. 이 책을 읽는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를 읽는 세 번째 책, 약간 유발 노아 하라리의 3부작으로 광고도 많이 했었고요.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는 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어떻게 이 전 세계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고대 원시 세계부터 쭉 이제 약간 진화적인 메커니즘으로 다뤘던 책이 사피엔스라면, 호모데우스는 사피엔스의 스토리를 이어서 현대 근대 세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그러면서 장차 바로 도래할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이제 전망하는 게 있죠. 그래서 소위 데이터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함으로써 인류는 멸종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굉장히 좀 큰 그림을 제시하는 학자여서 읽는 재미가 있고요.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를 읽으면 굉장히 좀 충격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역사와 과학과 철학과 신학과 약간 현대 이야기 스토리, 생물학, 진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서 유발 하라리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는 좀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 저명한 과학자들이나 진화 생물학자들이나 그런 쪽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큰 그림을 제시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챕터들에서는 좀 사실관계 틀린 것들도 꽤 있고, 굉장히 좀 약간 논리적으로 좀 너무 건너뛰거나 특이하게 엮어낸다는 비판들도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강점은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가 설득력 있고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 두 권은 큰 서사가 있죠.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사피엔스 종이 굉장히 좀 잔인하게 허구를 믿는 능력이 곧 사피엔스가 공동체로 이제 문명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종교를 형성하게 되고, 국가와 이제 돈과 존재하지 않는 한 일종의 어떤 이미지나 혹은 브랜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국가를 이루고, 그 고유의 공동체들만의, 민족만의 스토리와 믿음과 어떤 서사들을 가져가면서 인생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피엔스 종이 다른 모든 당대에 존재했던 종들을 사실은 다 이제 말살을 시키고, 사피엔스 종이 최고의 종으로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데우스는 그 허구를 믿는 사피엔스 종이 어떻게 문명을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그 근대 체계를 넘어서는 이제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이제 곧 빅데이터 혹은 알고리즘 혹은 AI, 또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결국은 인간을 넘어선 인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계화되고 기술로서
인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다 메꿔진 인간, 소수의 그 빅데이터를 다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지배당할 것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죠.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의 스토리의 관점을 가지고 이 현대 세계를 보는 책이 바로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사의 두 번째 독서 포인트, 자유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인데요. 본격적으로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스토리도 사실은 허구라는 것이죠. 인간 개개인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 자율과 자유성을 기본으로 두고 이제 모든 어떤 시스템을 착안하고 의식을 전개하고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 근대 이후의 이제 자유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유발 하라리는 이 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인간에게 사실은 맞지 않는 옷이고 자유주의의 종말이 도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다고 하는 철학적인 기반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사실은 다 해체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자유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자유주의 시스템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과연 자유로운 선택일까? 물어보면 이제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뭐 SNS라든지 다양한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한테 내 선택을 이제 사실은 조종하고 내 선택을 강요하거나 내 취향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보다 알고리즘,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AI가 훨씬 더 많이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선언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 식의 자유주의 체제의 종말을 전제로 하고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현대 세계를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책들과 좀 다른 지점에서 그 전체를 과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역사가가 큰 그림에서 이제 쫙 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도발적이고 좀 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단정적일 수 있습니다. 비관적이기도 하고 미래를 보는 지점이 인류는 이제 종말할 것이다. 사실은 종말론적인 예언가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실론적이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용어지만 영지주의적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제 몸과 어떤 영혼의 분리를 강조했던 초기 교회의 그런 하나의 분파였는데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질과 어떤 심리나 정신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몸과 물질이 이론론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세계를 그리는 것은 유발 하라리에게는 별로 동의가 이제 안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도사의 세 번째 독서 포인트, 진실을 찾아서. 결국 이 책에 가는 방향은 진실을 향한 탐구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지금 현대 세계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미디어, 유튜브 같은 곳들은 어떤 공정한 팩트가 체크돼서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튜브 채널의 기획자의 관점대로 가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사실 혹은 진실, 진리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된 시대죠. 그냥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얻고 싶은 정서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느낌이 와닿는 게 사실 중요한 것이지 진짜 날 것 그대로의 사실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양극단의 어떤 하나의 사실의 양쪽의 어떤 정서의 느낌대로 대비돼서 양극단으로 좀 치닫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좀 전체 어떤 국가적인 혹은 정치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유발 하라리는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냉철하게 좀 세속주의적으로 종교인도 마찬가지로 맹목적이거나 맹신하는 종교인은 이런 시대에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어려운 시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을 하지만 세속적인 종교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세속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인 혹은 세속의 시대를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열려있는 종교인과 세속인들이 힘을 모아서 굉장히 어려운 탈진실 시대에 진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감이 많이 됐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꼭 완전히 모든 것에 다 이제 맹목적이거나 맹세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냥 종교가 없는 그냥 일반 세속인이라고 해서 비종교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굉장히 정치 자체가 종교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성이 다 이제 벗겨진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끝으로 책에서는 마지막에 명상 챕터에서 유발하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대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 굉장히 비판적인 세속적인 이제 역사가로서 유발 하라리는 유신론적인 세계를 탈피하고 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체가 어떤 종교와 신을 늘 갈망할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것을 보고 어떤 절망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떤 한계를 좀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유발 하라리는 과거의 어떤 신을 전제하는 유대교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솔직히 자기는 삶의 의미,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못 찾는다고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얻은 부분은 사실 명상인데요. 실제로 지금 실리콘밸리라든지 과학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구 세계에서는 명상이 다시 굉장히 열풍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발 하라리도 아무리 바쁜 때라도 꼭 명상을 할 정도로 명상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명상을 통해서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는 고통에 직면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발견하는 것, 고통의 문제를 진짜 나 자신이 내 힘으로 생각의 근육과 내 몸의 근육으로 맞서 싸우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처음 이 유료 책방을 오픈할 때부터 제 종교적 취향이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가 특히나 유대 기독교를 굉장히 세게 비판하거든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제가 두드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유발 하라리가 인간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종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종교적인 문제를 짚어 나가면서도 이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종교에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를 읽으면서 거의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제가 몸이 경험하고 몸이 기억한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극복하거나 혹은 갱신하거나 완전히 다시 가능한 대로 리셋하고 좀 다시 하나씩 짚어나가는 차원에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 시민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자 평범한 또 종교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요즘 청년들 혹은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장착한 어떤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저는 교본인 것 같아요. 지금 삶의 의미를 찾는 현대인들도 어떻게 그것을 내가 다시 찾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도사가 추천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한번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취향을 공유하는 책친구 유료 책방,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랜선 친구들 도와주세요.